자, 해서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쵸? 여기까지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사실 컬러는 그냥 제가 막 쓴 거기 때문에 약간 눈이 아프다 그러시면 원하시는 대로 색깔은 마구마구 바꿔서 쓰십시오. 뭐 별로 중요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나머지 틀을 작업을 해봐야겠죠. 자, 일부러 거꾸로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갈게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약간의 재미삼아. 어디 갔죠? 자, 여기 있다. 열어서 자, 보시면 자, 푸터에는 로고, 카피라이트, SNS죠. 자, 헤더, 섹션, 아티클, 푸터의 경우는 모두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 꼭 하나 있죠. 제목. H분류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때 여기 로고라고 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여기다 로고 H2로 잡아주면 되겠죠. 대부분 그렇게 잡아줘요. 그래서 저는 푸터에다가 로고 들어가는 거 H2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는 어드레스니까 SNS는 뭐 하나가 아니라 한 두세 개 정도 들어가는 링크 형식으로 잡을 테니 저는 div로 클래스 SNS 잡아서 아니면 UL로 잡으셔도 되긴 하겠지만 저는 리스트를 짤 땐 항상 감싼 다음에 처리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고요. 자, 세 개를 잡아서 이 H2 안에다가는 뭐 로고가 없으니까 임시로 그냥 로고라는 글자를 쓸게요. 자, 여기는 카피라이트라고 해서 해당하는 내용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뭐 by and copy 뭐 쓰셔도 되고. 자, SNS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들어가긴 하겠지만 당장은 없으니까 그냥 SNS라고만 처리해서 끝. 자, 그럼 얘네들을 사용을 해줘야 되니 H2 어드레스 SNS를 복사를 해서 메모 쓰기 번거롭잖아요. 이제 조금씩 습관을 이렇게 들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쓰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HTML 문서와 CSS 문서에 서로 오타가 나면 어떻게 해요? 아예 발생을 안 하잖아요. 적어도 이름만큼은 똑같이 맞추는 게 좋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고 복사하세요. 자, 메인에 가서 푸터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id put 박스에 자식인 h2부터 어드레스는 그냥 쓰셔도 상관없는 거니까 SNS는 클래스 네임이 들어가야 되니까 각 기능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세 개 모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 플롯으로 나란히 가야 되죠. 그럼 클래스 공통 이름을 써도 되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플롯 레프트 왼쪽에서부터 정렬해라 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딱히 사이즈가 뭐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자, 편하신 대로 사이즈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딜 봐도 사이즈가 있지는 않은 것 같군요. 그러면 H2 같은 경우는 가로값 저는 한 150 픽셀 쓰죠 뭐. 높이값 자, 부모 크기 따라가라 해서 인헤리 쓰셔도 되지만 저는 푸터의 높이값을 없앨 거예요. 없앨 거니까 저는 아예 100픽셀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어드레스 가로값 800픽셀이라고 쓰죠 뭐. 그 다음에 높이값 똑같이 100픽셀 쓰겠습니다. SNS 가로값 여기에 있는 값 제거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값만 써주면 된다 라고 한다면 몇이에요? 150, 800 하면 950이니까 250쯤 되나요? 대략? 네. 나오겠죠? 뭐 해볼까요? 150 더하기 800 더하기 205 되고 250은 네 되네요. 그래서 높이값 100픽셀 약간의 서로 간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사실 기본이기는 하지만 뭐 그냥 박스만 통째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만 썼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높이값 푸터의 높이값을
오토 쓴다고 했으니까. 네. 그럼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 생겨요? 여기 있는 CAC라고 하는 색깔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당연하죠. 자식의 나이가 뭘 했기 때문에? 플러스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럼 플롯 처리했기 때문에 그 부모인 풋박스 요거 얘는 무슨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클리픽스? 클리어보스. 얘기하신 클리어보스라고 하는 기능을 얘가 가지는 게 아니죠. 얘가 가지는 게 아니라 이 형제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가상의 어떤 존재가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쓴다면 이렇게 하고 애프터는 컨텐트 해서 디스플레이 블럭에 클리어보스라고 쓰시면 되겠지만 나 이거 하나 쓰기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 형태를 이렇게 만드는 결과물의 형태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따로 세팅을 해놨잖아요. 커먼 CSS로. 그러니 HTML로 가서 감싸고 있는 푸터에다가 클래스 클리어 픽스 써주면 해결이 되더라.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죠. 자, 이렇게 해서 꼭 끝내시면 되는데 사실상 보시면 되게 이상해요. 막 끝에 다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 되게 안 이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쓰실 거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패딩을 넣어주시는 게 맞겠죠. 패딩도 각각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풋박스에다가 패딩 예를 들어 뭐 10픽셀 쓰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는 걸 써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만큼 가로, 세로의 높이값을 전부 다 수정을 해주셔야겠죠. 실제로 높이값은 전부 다 위아래 10씩 빠지는 거니까 80이 될 거고 가로값은 양쪽 끝에가 빠지는 거니까 그 빠지는 값만큼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맞춰주셔야 하는 거고 덧붙이자면 로고와 어드레스와 SNS가 다닥다닥 붙을 리는 없으니까 좀 더 공간을 띄워줄 수 있게끔 마진, 라이트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자, 이거는 번외편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다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어드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드레스도 사이즈를 조금 저는 줄일 거고요. SNS는 어드레스에다가 굳이 마진 라이트를 붙이는 것보다는 저는 SNS에다가 플롯 라이트를 주는 게 훨씬 더 느낌상 맞을 테니까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내용상으로 이게 더 맞는 거죠. 홈페이지 만드실 때.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결과물에서는 밑에 거에서 바로 위에 공지사항, 배너, 바로 거기죠. 밑에 거는 다른 거 있어요, 사실? 없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밑에는 사이즈 각각 다뤘다면 위에는 사이즈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메인으로 가서 아티클에다가 쓸 건데 이때 꼭 결과물만 보고 빼먹고 놓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H2예요. 이거 안 쓰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데 쓰셔야 돼요. 유효성 검사하면 에러납니다. 자, 여기다가
그래서 무엇이라고 해당하는 내용, 자, 내용을 담는 영역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사실 뭐 정확한 의미를 부여해야겠지만 그렇게 할 게 없으니까. 자, 그리고 밑에다가 3개의 영역을 나눌 건데 이 안에서 div로 나누셔도 되고요. 아, 난 div로 나누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 그렇다면 의미를 부여하셔도 돼요. 어떻게? 또 다시 아티클 넣으셔도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아티클 넣어가지고 여기는 공지사항 및 갤러리니까 클래스 갤러리라고만 써도 되고 노티스라고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배너니까 클래스. 여기서 말하는 배너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인포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클래스 바로 가기 로케이션이라고 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셔도 되겠죠. 이때 노티스는 공지사항을 말하는 거니까 갤러리도 있으니 저는 뭐 갤러리 이런 식으로 써주면 자, 일부러 언더바를 제가 붙여가면서 두 단어를 쓰는 이유는 무조건 얘 클래스입니다 라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저는 얘를 가지고 돌아가서 할 건데 문제는 요거 보일 거 아니죠? 숨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통적인 커먼 CSS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히든. 그럼 굳이 일일이 다 지우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논 아닙니다. 거듭 얘기 드려요. 디스플레이 논을 쓴다는 건 아예 안 쓴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해서 이 세 가지 각각의 클래스 네임을 가졌으니까 돌아가서 저는 콘 박스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얘네들도 옆으로 나란히 할 거니까 플롯 레프트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높이값 똑같은 높이값 200픽셀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공통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면 사실은 훨씬 더 편하겠죠. 똑같은 내용을 계속 쓰는 것 같으니까 귀찮은 것 같아요. 왜? 여기다가 가로값도 쓸 거거든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HTML로 돌아가서 일단 돌아갈게요. 돌아가서 공통된 클래스 네임을 하나를 더 쓰려고 합니다. 클래스 네임이 두 개라고 해서 클래스라는 속성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쓰는 게 아니고 해당하는 곳에다가 띄어쓰기로 구분해서 하나 더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콘 에리어라고 이름을 줄게요. 왜냐? 컨텍스트 박스의 자식인 두 번째 파트 영역이니까. 자, 그래서 클래스콘 에리어는 여기서 붙여주고 플롯 레프트의 가로값에 높이값에 해당하는 이 아이들을 모두 붙여버리면 이제 이쪽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굳이 쓸 필요가 없게 되겠죠. 처음 쓸 때야 그냥 한꺼번에 쓰면 된다고 쳐도 수정도 같이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자, 겸사 마찬가지로 높이값에 관해서도 저는 얘를 알아서 늘어나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오토. 자, 오토 주는 순간 사이트는 망해버리죠. 자, 없어집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컨박스에도 클리어 픽스를 갖다가 붙여줘야겠죠. 안에 자식인 아이들을 플롯을 처리해서 만들려고 했고, 이 아이들의 높이값이 생성이 될 때마다 이 아이가 부모의 높이값이 생성되게 하려면, 자동으로 늘어나게 만들려면 고정값이 아니라 반드시 클리어 보스 개념이 들어가야 되니까 써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처리를 다 하셨으면 각각의 내용에 색깔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가실 수 있을 텐데요. 색깔을 한번 써서 백그라운드 컬러 해가지고 각각 색깔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1, 7, 9 해서 하나, 둘, 셋. 계속 너무 비슷한 색깔만 잡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색깔에 대한 포인트를 다 잡아서 넣으셨다면 그 부모에 대한 컬러도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워줄 거고요. 풋박스도 뭐 부모에 대한 값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때 필요하다면 뭘 더하면 돼요? 콘박스에다가 뭐 패딩을 조금 더 준다던가 뭐 하든가 또 약간의 여유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실제로 대부분은 다 여유를 다 줘요. 안 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리고 팁 하나 드리자면, 콘박스의 값이 가로값 100%고 높이값이 5토라면요. 사실 이거 안 써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면 사이즈라고 하는 블럭 요소에 대한 사이즈는요. 가로값은 기본이 5토예요. 아무것도 안 쓴. 5토는 플롯이든 뭐든 아무것도 안 줬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자면 100%라는 뜻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높이값은 5토라는 얘기는 자식의 요소의 크기 값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뜻이에요. 그래서 안 써도 그 결과물의 값은 똑같지만 늘 얘기 드리죠. 완전히 몸에 배어지고 익숙이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쓰시라고. 안 그러면 오히려 써야 되는 상황에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했고요. 굳이 여기는 밑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패딩이나 내용들은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그 다음 뷰박스 슬라이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일단 패스. 자, 헤드박스 할게요. 자, 헤드박스에서 드디어 HTML 왔습니다. 헤드박스. 자, 여기겠죠? 그래도 섹션 건너뛰기 전에 제목은 무조건 달아줘야죠. 자, 광고, 배너, 영역이라고. 자, 영역 표시해줬고요. 점사, 여기 있는 컨 에리어들도 제가 아티클로 이미 분배를 해놨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없어요. 무조건 쓰셔야 돼요. 네. 여기는 일단 그냥 통으로 쓸게요. 공지사항 및 갤러리. 여기는 자, 배너. 여기는 자, 바로가기 링크. 자,
그럼 여기 이제 써야겠죠? H1 로고 들어가는 자리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위치가 바로 얘네들입니다.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nav 요소로 만들어 줄 거고, 자, 다이렉트를 할게요. h2 자, gmb 영역이라고 해서 클래스 헤드 자, 숨길 거고요. 자, nav도 익스플로러 인지하지 못하는 아이다 보니까 저는 id로 gmb라고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자, 됐으면 gmb h1 뚝딱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로 가서 자, 빠름 얘기하세요.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내용을 쓰기 전에 css 먼저 자리 잡고 할게요. 자, id gmb 그리고 h1 자, h1은 왼쪽 붙어야 되니까 플롯 레프트 gmb는 오른쪽 붙어야 되니까 플롯 라이트 자, h1 사이즈가 특별하게 또 없는 것 같으니까 이미지 사이즈를 만들어서 가로가 100픽셀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약간 더 크게 높이값 꽉 차게 하실 거라면 100픽셀 쓰시면 되고 약간 더 작게 할 거라면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흰색으로 그냥 만들게요. 자, GMB형이요. 가로값 몇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800 정도 줄까요? 그 다음에 높이값 약간 더 작게 해서 한 5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백그라운드 컬러는 일단은 흰색. 자, 여기까지 처리를 하셨다면 결과물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바짝 붙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살짝 위아래 공간을 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로고도 공간이 들어가고 얘도 공간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패딩을 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하죠. 1차적으로는. 그래서 패딩으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헤드박스에다가 패딩 좌우도 조금씩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10픽셀 좌우 위아래는 얼마큼 줘야 되니 로고만 보고 본다면 10픽셀이 맞는데 GMB만 본다면 더 많이 줄여야 돼요. 뭘로 하는 게 나을까요?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GMB 영역을 기준으로 하셨다면 H1을 마진탑 마이너스 값으로 해서 좀 더 끌어올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1을 기준으로 했다면 얘를 마진탑을 조금 더 끌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까지 처리를 해서 헤드박스도 높이값 오토를 걸어가지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자, 아직은 굳이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 아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GMB 같은 경우는 아직 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쪽에 붙어 있어요. 좀 더 내려줘야겠죠? 자, 그럼 80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중간에 온다면 얼마 정도 내려야 돼요? 한 15 정도 더 내려야 되죠. 여기다가 마진 탑 15픽셀 또는 약간 더 밑으로 내리는 게 더 이쁘니까 20픽셀.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 아래쪽으로. 자, 그러면 HTML로 돌아가겠습니다. 위에 써놓은 얘는 이제 지울게요. 자, 이거 계속 보여드리려고 해놓은 거니까. 자, 이 자리, 내비게이션 자리에서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되는 이제 항목을 봐야 되는데, H1, 2, 3, 4에다가 서브로 4개씩 들어갔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더 줄일 수 있고 늘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을 넣으려면 이제 큰 틀 먼저 보신다면 큰 틀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UL을 잡을 거고 안에 자식으로 LI를 총 4개로 세팅을 할 겁니다. UL 안에 LI 4개 세팅합니다. 당장은 그냥 메뉴 해서 이름만 쓸게요. 그리하여 이제는 4개가 생겼겠죠. 사이즈 만들어줘야죠. 자, 사이즈는 어차피 플롯으로 갈 거고 UL의 높이 값은 고정으로 만들어 줄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자, 얘를 클래스 메뉴라고 그냥 쓸게요. 자, 클래스 메뉴를 어디로 CSS로 돌아가서 자, 가로값 100% 걸 거고요. 높이값. 자, 높이값에 대해서는 저는 오토 줄 거고 min height를 100% 아니면 inherit 부모를 따라가는 거니까 50픽셀을 따라가게 하겠죠. 아니면 그냥 50픽셀 직접 쓰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왜 높이값을 오토를 주고 min height를 50픽셀을 썼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약간의 회색으로 해서 구분이 가능하게끔만 해놓겠습니다. 자, 그 자식인 클래스 메뉴에 들어가는 자식인 li는 플로 레프트 가로값 25% 높이값 마찬가지 오토 그리고 min height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일단 이건 나중에 바꿀 거지만 요렇게 쓰겠습니다. 자, 플롯을 사용했고 메뉴에 높이값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높이값이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있는 거는 더 길어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메뉴에다가는 반드시 클리어 픽스를 함께 동반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1, 2, 3, 4만 나온 것만 멀쩡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HTML로 돌아가서 세팅 몇 가지 좀 할게요. 클래스 대신 옆에다가 클리어 픽스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얘네들도 사실은 뭐예요? 링크가 돼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제목 부분에 링크가 아니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링크가 되어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띡띡띡 얘네들을 전부 다 A 태그로 감쌀 겁니다. 자,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해당하는 얘네 단어만 선택을 딱 하세요. 각각 드래그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개 모두 감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엔터. 그럼 밑에 창 하나 뜨죠? 거기다가 A를 쓰면 A를 감싸는 형식으로 바뀔 거고, 스팬을 쓰면 스팬을 감싸는 형식으로 바뀔 거고. 그럼 A하고 플러스 UL 하면 A 옆에다가 UL 요소를 집어넣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안에 LI 쓰면 LI 만들고 그 안에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여러 가지 작업들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네, 컨트롤, 알트, 엔터예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에 글자를 선택을 했죠. 각각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에서 엔터. 밑에 창이 뜹니다. 이때 밑에다가 div가 써있으면 div로 감싸고요. a가 써있으면 a를 감싸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요 사이에 당장에 주소가 없기 때문에 비워두는 게 아니에요. 링크가 없다면 임시 링크란 뜻으로 샵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꽉 차게 뭔가 처리해라 라고 하시면 사이즈가 될 거고, 아니면 일단 이대로 요 글자 크기만큼만 링크가 먹겠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하시면서 이제 어디가 어디고 이제 구분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끝에다가 주석을 꼭 써주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놓치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쓰시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 회사에서는 무조건 하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습관 들이시는 게 좋고요. 그 전에 그러다가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링크가 표시가 뜨긴 떠요. 뜨기는 뜨는데 이게 조금 약하다, 난 좀 더 잘 보이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패키지 하나 더 깔게요. 커먼 팔레트 들어가서 인스톨 패키지. 자, 해당하는 위아래 감싸고 있는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아이는 브라켓스입니다. 브라켓스가 있을 텐데요. 이건가? 브라켓 컬러 스키마인가? 저도 너무 오랜만에 봐서. 아, 브라켓 하이라이터. 여기에 놨겠네요. 브라켓 하이라이터. 소개 좀 해드릴까요? 네. 뭐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이것저것 한번 써보세요. 약간씩 기능이 달라요. 레인보우도 제가 알고 있는 거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서브라임에서 제가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이것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브라켓 하이라이터를 딱 선택해서 설치하고 나서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아마 표시가 되긴 할 거예요. 지금 정확히 안 보이네요. 변화가 없네요. 기본적으로 먹는 걸로 바뀌었나봐요. 혹시 모르니까 레인보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 브라켓 하이라이터 설치가 안 되나? 설치가 안 되나봐요. 이상하다. 계속 살아있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레인보우 브라켓 한번 설치해 볼게요. 제가 왠지 알고 있는 기능 같아서.
애석하게도 전혀 변화가 없군요. 혹시 마지막 한번 껐다 켜보고 안 되면 그냥 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이버 그거 끝에 스틱이 붙여 있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별로 차이가 없네요. 똑같아요? 아니요, 켜지 마세요. 키지 말라고요? 네, 아니, 껐다 켜지 마세요. 그냥 쓰세요. 원래 여기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표시를 해주거든요. 여기 앞에 선택하는 것처럼 여기랑 여기랑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전혀 표시를 안 하니까 의미가 없는 형태네요.